81편 시스템 강력한 목표가 당신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불량배들이 나를 둘러쌌다. 퇴로는 없었다. 그들의 희죽거리는 얼굴에서 나는 지난번보다 더한 악의를 읽었다. 저번에는 단순한 유흥거리였을지 몰라도 오늘은 작정하고 나를 노리고 있었다. 어이, 샌님. 오늘은 돈 좀 있나 보네. 표정이 아주 좋아. 가방 이리 내놔봐. 형들이 좋은 거 있나 좀 보자. 한 녀석이 내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다. 등 뒤에 차가운 벽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지난번의 무력함, 돈을 빼앗기고 텅 빈 지갑을 들고 있던 그 비참함이 다시 떠올랐다. 이대로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건가? 아니, 이번에는 다르다. 이 가방 안에 든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나의 새벽, 나의 땀, 나의 떨리는 목소리로 얻어낸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현우와 함께 꿈꾸었던 우리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빼앗기는 것은 그냥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노력을, 나의 성장을,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듯한 절규. 포기하려는 마음을 집어삼키는 강력한 의지. 내 꿈을 지켜야 한다는, 내 세상을 지켜야 한다는 원초적인 목표의식이 마침내 공포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이 나의 변화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플레이어의 꿈을 향한 자금을 지키려는 의지가 한계점을 돌파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상실의 공포가 당신의 정신을 각성시킵니다. 시스템, 강력한 목표가 당신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잠겨있던 특성이 개방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덜덜 떨리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멈췄다. 나의 내면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눈을 뜨고 있었다. 82편, 칭호, 필사적인 자, 효과 발동. 새로운 힘이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시스템 창이 번개처럼 연달아 떠올랐다. 특정 조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위지을 만족했습니다. 칭호, 필사적인 자를 획득합니다. 칭호, 필사적인 자, 별표 획득 조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공포를 극복하고 저항을 선택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칭호. 별표 효과, 위기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발동. 일시적으로 용기와 정신 저항 관련 능력치를 대폭 상승시킨다. 칭호, 필사적인 자, 위 효과가 발동됩니다. 일시적으로 용기, 스탯이 대폭 상승합니다. 일시적으로 정신 저항, 이 대폭 상승합니다. 모든 상태 이상, 공포, 상태 이상, 위축 효과를 무시합니다. 용기, 일시적 상승. 시스템 메시지가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다. 나를 짓누르던 공포가 사라졌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고동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의 북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불량배들의 눈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느낌표. 내 눈빛을 본 녀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던 먹잇감의 눈이 순식간에 자신들을 잡아먹을 듯한 맹수의 눈으로 변한 것을 목격했다. 내 가방을 향해 뻗어오던 녀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나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필사적인 자였다. 83편, 떨림 없는 목소리. 나의 변화에 불량배들은 잠시 당황했다. 그들은 먹잇감이 겁에 질려 울거나 빌거나 혹은 허세를 부리는 것에는 익숙했지만 나처럼 모든 감정이 사라진 듯한 차가운 눈으로 자신들을 마주보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녀석이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친 목소리를 냈다. 야, 이 새끼가 미쳤나? 눈 안 깔아. 그가 한 걸음 다가와 내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쿵 하고 등이 벽에 부딪혔다. 아픔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정신저항, 이 대폭 상승한 덕분인지 그의 위협은 그저 성가신 소음처럼 느껴졌다. 가방 내놓으라고. 좋은 말 할 때 그가 내 가방끈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손을 뻗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입을 열었다. 이거 못 쳐.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조금의 떨림도 섞여있지 않은 무감정한 목소리였다. 시스템이 부여한 용기는 나의 성대마저 지배하고 있었다. 내 대답에 녀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뭐, 이 존만한 게 지금 뭐라고 그랬냐. 못 준다고 했다. 나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안에는 겁에 질린 범생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각오한 낯선 존재가 서 있었다. 그는 나에게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광기를 본 것이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나. 나의 두 번째 저항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나를 짓밟는 것으로 바뀌었다. 84편, 못 박힌 강목, 임시무기, 장착. 말로는 안 되겠네. 그냥 빼서. 대장의 외침과 함께 양옆에 있던 녀석들이 나를 향해 동시에 움직였다. 나는 내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의 근력과 민첩 스탯은 처참한 수준. 필사적인 자, 칭호는 내게 용기를 주었지만 초인적인 힘을 주지는 않았다. 이대로라면 나는 힘으로 제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터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훑었다. 뭐라도 있어야 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무언가가. 나의 관찰 스킬이 한계까지 활성화되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의 정보가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이템, 낡은 신문지, 아이템, 깨진 유리병, 아이템, 버려진 담뱃갑.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골목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짧은 강목. 그리고 그 강목의 끝에는 시커멓게 녹슨 못이 하나 비죽 튀어나와 있었다. 내 눈이 그것에 고정되는 순간 시스템이 반응했다. 주변 사물을 탐색합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아이템, 못 박힌 강목. 별표 등급, 일반, 낡음. 별표 효과, 위협도 플러스 5, 기본 공격력 플러스 3. 별표 설명, 평범한 강목이지만 끝에 박힌 녹슨 못이 상대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이 아이템을 임시 무기로 장착하시겠습니까? 나는 선택지가 없었다. 녀석들이 내 몸에 손을 대기 직전 나는 몸을 날려 강목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거친 나무의 감촉과 손바닥을 찌르는 녹슨 못의 감각. 임시 무기, 못 박힌 강목을 장착했습니다. 나는 강목을 양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그들을 향해 겨눴다. 녹슨 못의 끝이 대장 녀석의 눈앞을 향했다. 나의 행동에 그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칫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냥감이 반격하리라고는, 그것도 이렇게 흉흉한 무기를 들고 맞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골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85편, 같이 죽자. 스킬, 절규. 불량배들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들은 으슥한 골목에서 약한 아이들을 여러 번 상대해봤겠지만 이런 식의 저항은 처음 겪는 것이리라.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이내 분노와 짜증으로 바뀌었다. 자신들의 권위가 고작 이런 범생이 녀석에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그거 하나 들었다고 뭐가 될 줄 알아. 대장 녀석이 소리쳤다. 그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다시 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쫄지 마. 그냥 뺏어버려. 나는 강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필사적인 자, 칭호가 공포를 억제하고 있었지만 나의 신체 능력은 여전히 볼품없는 레벨 2에 불과했다. 저들이 마음먹고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무기는 이 강목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진짜 무기는 저들이 나의 정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나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미친놈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것뿐이었다. 나는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끌어모았다. 돈을 빼앗겼던 무력감, 부모님께 저항했던 결의, 내 꿈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그 모든 감정을 하나의 소리로 응축했다. 그리고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같이 죽자.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을 건 절규였다.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낼 수 있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함이 목소리를 통해 폭발합니다. 조건 만족. 새로운 스킬, 절규 9.1을 획득 및 사용합니다. 스킬, 절규, 같이 죽자, 9.1. 별표 액티브 스킬, 별표 효과, 주변의 적들에게 강력한 공포 및 혼란 상태 이상을 부여합니다. 사용자의 필사적인 의지가 강할수록 효과가 증폭됩니다. 나의 외침은 스킬 효과와 함께 골목 안을 가득 메웠다. 불량배들은 순간적으로 귀를 막으며 주춤했다. 그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저 돈 몇 푼을 빼앗으려 했을 뿐인데 눈앞의 범생이는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들은 이수지 안 맞는 싸움에서 발을 빼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86편, 위기를 넘어서 경험치 대량 획득. 미친 새끼. 대장 녀석이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허세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똥이라도 밟았다는 듯한 불쾌함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옆에 있던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만하자는 신호였다. 야, 가자. 더러워서 엮이면 안 되겠네. 두고 보자. 이 미친 새끼. 그들은 마지막까지 비겁한 욕설을 내뱉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골목 출구를 향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서 등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강목을 쥔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골목에 나 혼자 남았음을 확인한 순간 시스템이 안전을 확인합니다. 칭호, 필사적인 자, 위 효과가 종료됩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스탯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나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시스템이 부여했던 인공적인 용기가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공포와 긴장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강목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조금 전 이 일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내 꿈을 지켜냈다. 그 안도감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눈앞에 찬란한 보상창이 떠올랐다. 위기 이벤트, 약탈자의 귀환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강력한 적을 상대로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꿈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경험치를 대량 획득합니다. 레벨업, 레벨 2, 3. 스탯 포인트를 2 획득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묵직한 돈 봉투의 감촉. 나는 텅 빈 골목에 주저앉은 채 레벨업이라는 눈부신 결과물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위기를 넘었고 더욱 강해졌다. 이제 정말로 용산으로 갈 시간이었다. 87편, 드디어 용산 입성. 나는 골목길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레벨업으로 회복된 체력과 별개로 정신적인 소모는 극심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현우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 강준우,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아, 미안. 오다가 버스를 잘못 타서. 나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겪은 일을 현우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하고 성장해야 할 나의 시련이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에 올랐다. 용산으로 향하는 익숙한 1호선.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처음 왔을 때는 공포와 호기심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에서는 경계심과 목적의식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네 번째로 향하는 나의 마음속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나는 수많은 시련을 거쳐 마침내 보스룸의 문을 열 자격을 얻은 용사였다. 용산역에 내려 전자상가로 향하는 길. 수많은 인파와 소음이 나를 감쌌지만 나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나를 스쳐 지나가는 상인들의 얼굴도 이제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준우야, 괜찮아. 오늘따라 좀 조용하네. 현우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는 현우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좀 묘해서. 드디어 오늘이구나 싶어서. 우리는 마침내 던전에 입고 선인상가 앞에 섰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주머니 속에 묵직한 돈 봉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의 모든 것이 담긴 퀘스트 아이템. 나는 그것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할 시간이었다. 나는 한치위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던전 안으로 들어섰다. 88편, 꼬깃꼬깃한 메모지, 나의 설계도. 던전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내 머릿속의 미니맵과 그보다 더 선명하게 각인된 경험이 나의 길을 안내했다. 일단 바로 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시세를 파악하자. 응, 알겠어. 현우와 나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무작정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효율로 최고의 부품을 구해야 했다. 예산은 빠듯했다. 우리는 상가 구석에 비교적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수첩을 꺼냈다. 지난 몇 달간의 나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이템.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며 완성한 나의 첫 번째 컴퓨터 위 설계도가 적혀 있었다. 나의 첫 번째 컴퓨터 최종 견적. 별표 중앙 처리 장치, 인텔 펜티엄 2. 별표 메인보드, 안정성이 검증된 인텔 정품 칩셋 보드. 별표 주기억 장치, 삼성 32MB. 별표 그래픽카드, 부두 그래픽스 1순위, 리바 TNT 2순위. 별표 하드디스크, 2GB 이상. 별표 기타, 사운드 카드, CD롬, 3.5인치 디스크 드라이브. 꼬깃꼬깃한 메모지에 적힌 나의 꿈의 목록. 이것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다. 이제 곧 내 손에 들어올 현실의 부품들이었다. 일단 중앙 처리 장치랑 메인보드는 세트로 파는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호환성 문제도 없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어. 현우가 내 설계도를 보며 조언했다. 그래, 맞아.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오늘 부두 재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최종 전략을 세웠다. 어떤 가게를 먼저 갈지,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할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다. 모든 계획을 마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첩을 손에 꼭 쥔 채 우리는 첫 번째 목표 지점인 중앙처리 장치 전문점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89편, 미니게임 용파리와 협상하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중앙처리 장치와 메인보드를 함께 취급하는 용산에서도 가장 보기 좋다고 소문난 가게였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다. 준우야, 괜찮아. 우리가 조사한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옆에 있을게. 현우가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동료, 스킬이 활성화되며 끓어오르던 긴장감이 조금 가라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주인은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난 후 우리를 발견하고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학생들, 뭐 도와줄까? 그가 말을 거는 순간 내 눈앞에 새로운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미니게임, 용파리와 협상하라를 시작합니다. 별표 목표, 예산 내에서 설계도에 명시된 부품을 구매하라. 별표 당신의 협상 관련 스탯, 지식, 컴퓨터, 높음, 논리적 설득, 부점 1, 용기, 1, 페널티 적용. 별표 상대, 능구렁이 상인, 협상 난이도, 중급.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미니게임이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내 모든 여정이 게임과도 같았다. 나는 수첩을 펼쳐 보이며 최대한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사장님, 펜티엄2 266 2랑 그거 지원하는 인텔 정품 보드 재고 있나요? 주인은 내 수첩을 흘끗 보더니 눈을 빛냈다. 초보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그는 잠시 카운터를 뒤지더니 부품 상자 2개를 꺼내 보였다. 마침 딱 있네. 2개 합해서 학생이니까 싸게 65만 원 해줄게. 65만 원. 우리가 조사한 시세보다 3만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다. 나는 현우와 눈빛을 교환했다. 작전대로였다. 논리적 설득, 스킬을 사용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른 가게들도 다 둘러봤는데 보통 2개 합해서 62만 원 정도 하던데요. 내 말에 주인은 웃으며 받아쳤다. 에이, 학생, 싼 게 비지떡이야. 걔네들은 정식 수입품이 아닐 수도 있고 사후 지원도 확실하지 않잖아. 아저씨는 정품만 취급하는 거 알지? 정품, 사후 지원. 그럴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90편, 이거 정품 아니잖아요. 스킬, 간파. 협상은 팽팽했다. 내가 가격을 말하면 주인은 품질과 서비스로 받아쳤고 내가 잡지에 나온 시세를 근거로 들면 주인은 환율과 재고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몇 번이 공방이 오가자 주인은 못 이기는 척 한 발 물러섰다. 알았어. 학생들이 아주 똑부러지네. 좋아.
62만 원에 줄게. 대신 이걸로 가져가. 성능은 똑같은데 박스만 없는 벌크 제품이라 조금 더 싼 거야. 주인은 카운터 밑에서 다른 메인보드 상자를 꺼내 보였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박스가 없어서 싸게 준다는 그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다. 현우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의 말이 너무 매끄러웠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나는 관찰, 스킬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그가 내민 메인보드 상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미세한 위화감, 상자를 봉인한 테이프가 살짝 뜯어졌다가 다시 붙인 듯한 흔적, 그리고 기판의 색이 내가 잡지에서 본 것과 아주 미세하게 다른 것 같았다. 나의 강렬한 의심과 그동안 쌓아온 지식, 스탯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당신의 관찰, 스킬과 지식, 컴퓨터, 스탯이 공명합니다. 조건 만족. 새로운 스킬, 간파 부점1를 획득합니다. 스킬, 간파 부점1. 별표 설명, 대상에 숨겨진 허점이나 거짓, 본질을 꿰뚫어 볼 확률이 생깁니다. 스킬 획득과 동시에 내가 보고 있는 메인보드 상자 위로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다. 정보, 재포장된 중고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 85%.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우리를 속이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나는 논리적 설득, 스킬을 떠올리며 감정을 억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거 정품 아니잖아요. 주인의 능글맞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